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야, 내가 실제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이다. 이런 회사 생활을 1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다시 그러면 내가 내가 또 다른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제 더 다른 것들을 찾을 수는 없겠고 일단 그러면 할 일이 공부다 일단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결심하고 어쨌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딱 나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0년이 좀 더 지났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뭘 했을까. 정말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일로 내가 해왔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더 하고 싶은 지금 한계를 느낍니다만 더 하고 싶은 일도 자꾸 이건 결국 뭐랄까 내가 박사 논문 쓰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그 자꾸 원고 요청과 학교 안에서 요구를 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오게 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참 내가 고민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그런 다양하게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보면 자기에 맞는 일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발생하거나 아마 그런 일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게 두 사람 손도 순서대로 할까요? 법학원 경영대학교 김호경입니다. 그 기초 법학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초 법학은 어떤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하시고 또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법학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실제 법정이고 실제 사회에서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법정에서는 김앤장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죄가 안 되고 다른 일개 그냥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죄가 되고 어떤 법학의 어떤 기준이 어떤 권력 그리고 돈에 따라서 무죄냐 유죄냐 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혹시 그럴 때 그 기초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공부가 아니라 기초법학자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위안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기초법학자와 법률가 사이 갈등 관계가 좀 더 흥미로워서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법률가가 실무가 얘기를 하시고 대리를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기초법학자는 법률가에서 어떤 존재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여기 법률가가 없으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법률가로부터 들어왔어요. 법률가는 기초법학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고사말로 얘기하거나 혹은 억하심상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갈등 관계가 예상이 되는데 그 갈등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창국 교수님은 그 법률을 공부한 모습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걸 적용해서 공부를 할 때 자바를 쓰고 그걸 붙여가지고 자기 추가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모아보시고 법을 정리하는 건 정리하세요. 갈등하는 질문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자네가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법이라는 것이 뭐 법정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특유의 종래에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종래 법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어떻게 법이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 관습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현상이 그게 바로 관습법이 아니에요. 이거 입법, 행정, 사법 다 이게 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유독이 법정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을 다투어서 법정에서 이기느냐 아니느냐 요것만 법으로 보려고 자꾸 이런다고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관이라고 보고 법률가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는 미국식 기준으로 하면 아카데믹 로예요. 아카데믹 로예요. 사실은 네 가지의 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종래 사법시험이 하도 이렇게 좁게 200~300명만 좁게 뽑다 보니까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는 거기에 끼지 못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런지 이게 우리 끼지 않은 거라고. 그러나 사실은 미국 같으면은 법률가가 다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만한 법과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면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80~90% 하버드니 버클리니 이런 대학은요 100%가 다 붙어요. 그런 식의 시험이라면요 이 학자 되는 사람들은 다 로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카데믹 로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대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하고 사실은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로요하고 이제 라이선스를 가진 로요가 생각하는 법하고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걸 다른 걸 이제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질문. 두 번째는 뭐예요? 법정조차 이제 정관이거나 아니, 그거는 이제 비닉빈 있고, 이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제 법률 쪽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법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 시대부터 고민했던 문제예요. 정의라는 게 뭐냐? 힘 있는 사람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정의가 아니냐 말이죠. 힘이 결국 정의가 아니냐 하는 논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사실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소위 좌측의 입장에서 법학을 하는 사람에는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결국 공평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그런 게 내재적인 가치가 법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쪽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이쪽 가치의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로요가 안 돼요. 라이프 네이다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소비자 운동 쪽에 나갔지만, 그를 따르는 이런 무수한 부류들은 돈벌이 하는 로요가 안 되고,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런 데서 일하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갈립니다, 또. 근데 그건 인류가 여기까지 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달성된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관적으로 달려들면 법학 못하지. 법은 사실 필리핀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로요가 있는데 내가 한번 비판적으로 필리핀 로요들을 분석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이어드 돈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요?
하이어드건. 총잡이, 총잡이. 서부 영화에서 돈 주면 총 쏘러 다니는 총잡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로여 되고 싶으면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그 총잡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잡이 하겠느냐, 안 하느냐,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에 쓰겠어요? 법관이 되더라도, 법률가가 되더라도, 하여도 보냈을 거예요. 김현장 같은 데 가서 일하면은, 이걸 어느 쪽에 쓰겠어요? 돈 갖다 주는 사람 편에 쓰지, 그럼 어느, 저소득층의 사람 쪽에 쓰겠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그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리갈 에이드 같은 걸 좀 하긴 합니다. 전혀 안 하진 않아요. 그럼 어느 쪽에 쓰겠어요? 돈 갖다 주고 힘을 쪽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김현장 너무 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결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넘쳐나더라도 거기 지망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대답이 돼요. 말씀하세요. 학생의 질문은 네. 결국에 법도 이제 기관총 가진 놈이 하이어건 말씀하셔서 패스총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화력으로 결정된 것이지 법 이념이나 또는 법 논리나 아니면 법 규정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본 영화 중에 12명의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12명의 배심원 중에 이 사건에서 한 명의 의심을 하죠. 이제 한 명이 다 그냥 빨리 끝나고 가서 양키스 야구 가야 되는데 근데 한 명의 의심이 결국은 나머지 11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단 말이죠. 근데 결국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고 이제 그래왔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가진 무기는 오로지 그 논리, 법논리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그걸 걸고 닦아서 세상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모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기능도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실적하는 사람들하고 사이를 물어봤는데 제가 사실 기초법학 전공자로서 타이틀을 인사선고로 하는 바람에 그냥 특히 실적법 중에서 소법은 학회에 가보면 그냥 학자 출신은 별로 없고 전부 이제 한 70%가 이제 신문가 출신들이라 그 속에 묻혀 산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항상 겪는 일인데 제가 이제 전공을 갖다가 타이틀을 바꾼 이유로 좋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첫째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뭐였다면 옛날에 이제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법학이요?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법학 중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법제사요? 그럼 법제사 뭐예요? 그럼 이제 법제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제. 요새는 이제 법학 중에 뭐예요? 그럼 인사소송이요? 그러면 딱 알아듣고 간단 말이죠. 저는 뭐냐 기초법학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일반 사람들조차에서도 이제 이질적인 인간들이고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그냥 척줄 뿐이지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없어 보여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제 학위 논문을 그 타이틀 미안하면 걸었을 때 굉장히 이론적인 이론의 발달 중심으로 썼거든요. 전 시대에 소송 이론이 있었고 뭐 이런 생각하고 발달했다 썼는데 좀 뻥이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웃겨봤어요.